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노년기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 이상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율성의 상실. 노년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첫 번째 요소는 자율성의 상실입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등 크고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이러한 자율성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지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대신 결정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엄마, 그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 그런 결정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들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빼앗기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잃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등 지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결정을 대신 해주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직접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율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의식의 상실. 노년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요소는 목적의식의 상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정의해왔던 역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공허함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명이 더 길고 치매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목적 의식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목적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멘토링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목적 의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전시회를 열거나 원예를 즐긴다면 지역 공동체 정원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활동이 타인과 연결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사회적 고립. 노년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자녀들의 독립, 은퇴로 인한 직장 동료와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쉽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우울증, 고혈압, 심장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종교단체,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상 통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 지지와 일상의 활력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의미 있는 활동의 부재. 노년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네 번째 요소는 의미 있는 활동의 부재입니다. 일상에 아무런 도전이나 자극, 성취감이 없다면 삶은 단조롭고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TV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순간적인 오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란 도전, 몰입, 성취감, 자기 표현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데 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플로우 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 가치관, 강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꿈이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등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원이 한정적인 경우 접근 가능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 적응력의 부족. 노년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5번째 요소는 적응력의 부족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서비스와 정보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문해력이 없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뇌 가소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시도해 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다면 가족이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은퇴, 이사, 건강 변화 등과 같은 삶의 여러 전환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노년기의 불가피한 변화와 상실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자기 수용의 부재. 노년기의 가난보다 더 무서운 6번째 요소는 자기 수용의 부재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장단점, 한계, 실패, 성공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 외모의 변화, 능력의 감소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리적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 부족하면 젊은 시절과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등의 생각이 지배적이 되면 현재의 삶을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수용을 위해서는 나이 들매 과정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예전만큼 강하거나 빠르지 않아도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생 회고의 과정도 자기 수용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과거의 선택과 경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인생은 의미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년기에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들, 자율성의 상실, 목적 의식의 상실, 사회적 고립, 의미 있는 활동의 부재, 적응력의 부족, 자기 수용의 부재는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사회적, 실존적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한 채 경제적 준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의료비 충당,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체, 활발한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변화에 대한 적응력, 자기 수용의 태도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풍요로운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을 찾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미래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